여러분의 영어 점수가 안 오르는 이유는 문제를 너무 많이 풀기 때문이에요. 이 방법은 토익, 토플, 수능, IELTS, 오픽 모든 영어 시험에 전부 다 적용돼요. 영상 끝부분에 영어 점수가 오를 수밖에 없는 공부 방식을 알려줄 테니까 끝까지 영상 확인해주세요. 여러분, 영어 시험 공부를 몇 달을 했는데도 점수가 똑같다면 저는 공부를 더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말해요. 문제를 그만 푸세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의 점수가 안 오르는 이유는 문제를 적게 풀어서가 아니라 틀리는 방식으로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IELTS든 토익이든 수능이든 다 똑같아요. 50점을 받는 사람이 문제집 한 권을 더 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50점짜리 실력으로 문제집 한 권을 더 푼 겁니다. 그리고 또 틀리겠죠. 그런데 대부분 여기서 정답을 한번 보고 넘어가죠. 아, 이게 답이구나. 그리고 일주일 뒤에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또다시 틀립니다. 이게 점수가 죽어도 안 오르는 사람들의 가장 전형적인 공부 방식이에요. 저는 영어 시험에서 리스닝과 리딩을 공부할 때 이 방식을 완전히 반대로 바꿨어요. 핵심은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왜 틀렸는지를 끝까지 추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IELTS 리스닝 문제를 하나 틀렸다고 해볼게요. 보통은 스크립트를 보고 아, 여기서 이 말을 했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일단은 먼저 다시 듣습니다. 그래도 안 들린다? 또 다시 듣습니다. 그래도 안 들린다? 또 계속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스크립트를 봅니다. 그 다음에는 원인을 분류합니다. 단어를 몰랐던 건지, 단어는 아는데 발음을 못 알아들은 건지, 문장이 너무 빨라서 놓친 건지, 패러플레이징 때문에 정답을 못 찾은 건지, 아니면 그냥 집중력이 끊긴 건지, 같은 오답이어도 원인은 완전히 달라요. 단어를 몰라서 틀렸는데 리스닝을 100번 더 듣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단어는 아는데 실제 발음을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단어장을 더 외우라고 해도 점수는 안 올라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첫 번째 작업은 오답을 정답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오답의 원인을 찾는 겁니다. 저는 이걸 그냥 틀린 문제의 해설 보기가 아니라 오류 진단이라고 표현해요. 리딩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 특정 유형을 계속 틀린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그냥 똑같은 유형 문제를 100개 풀 게 아니라 내가 왜 틀렸는지를 봐야 해요. 본문의 핵심 문제를 못 찾은 건지, 동의어를 연결하지 못한 건지, 세부 내용에 꽂혀서 전체 주제를 놓친 건지, 이런 식으로 원인을 찾고 나면 공부량이 확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모든 걸 공부할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내가 틀리는 것만 공부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됩니다. 저는 틀린 문제를 버리지 않아요. 틀렸던 문제를 다시 풀어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해설을 읽으면 누구나 이해해요. 그런데 이해한 것과 혼자 다시 풀 수 있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답을 확인하고 왜 틀렸는지 분석하고 시간을 조금 둔 다음 다시 문제를 풀어봅니다. 또 틀렸다? 그러면 아직 내 것이 아니에요. 맞출 때까지 다시 분석하고 다시 풉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이미 답을 아는데 다시 푸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니에요. 목적은 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 뇌가 정답에 도달하는 과정을 다시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만의 오답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거창하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 리스닝이라면 발음 문제, 어휘 문제, 패러플레이징 문제, 집중력 문제, 속도 문제,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리딩이라면 어휘, 시간 부족, 동의어 인식 실패, 문장 구조 해석, 문제 유형 이해 부족,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공부한 뒤에 한번 세어보세요. 그러면 진짜 신기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이 틀리는 이유가 랜덤하지 않고 특정한 두세 가지 이유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을 거예요. 바로 그게 여러분 점수를 막고 있는 병목이에요. 예를 들어 문제 30개를 틀렸는데 그중 18개가 시간 부족 때문에 발생했다면 단어 공부를 더 하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시간 안에 읽고 답을 찾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도 처음부터 무작정 한 세트를 60분 동안 풀려고 하지 않아요. 패시지 1은 15분, 패시지 2는 20분, 패시지 3는 25분처럼 시간을 쪼개서 훈련하는 방식을 사용해요. 리스닝도 마찬가지예요. 안 들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반복 재생만 하는 게 아니라 짧은 구간을 받아 써보고 내가 실제로 어떤 소리에서 막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눈치 빠른 분들은 알 거예요. 사실 이 방법은 IELTS만의 공부법이 아니에요. 토익도 가능하고 수능도 되고 영어 자격증 시험도 전부 다 됩니다. 심지어 영어가 아닌 대부분의 필기 시험에도 적용할 수 있고요. 과정은 똑같아요. 실전 문제를 푼다, 틀린다, 틀린 이유를 분류한다,
그 약점만을 공부한다. 그리고 다시 푼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정확히 반대로 가요. 문제 풀고 채점하고 점수 보고 충격받고 다음 문제집을 사요. 그리고 또 풉니다. 그러니까 문제집을 몇 권을 끝내도 점수가 똑같은 거예요. 공부를 많이 했는데 실력이 안 오른 게 아니죠. 자기가 이미 할 줄 아는 것만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시험 공부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이 있어요. 공부 시간이 늘어나면 점수로 비례해서 올라갈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점수는 여러분이 몇 시간을 공부했는지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시험장에서 몇 문제를 맞췄는지로 평가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공부의 목표도 단순해야 돼요. 공부 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내가 틀릴 확률을 하나씩 없애가는 거죠. 예를 들어 오늘 10문제를 틀렸다면 오늘 여러분의 공부 재료가 10개가 생긴 거예요. 그 10개를 완벽하게 처리해서 다음 시험에서 똑같은 이유로 틀리지 않게 만드는 것. 이게 진짜 공부예요. 그래서 점수가 몇 달째 그대로라면 새로운 강의부터 찾지 마세요. 새로운 문제집을 살 필요도 없고요. 지금까지 풀었던 시험지를 다시 꺼내보고 틀린 문제 옆에 딱 한 줄의 질문만 남기세요. 나는 왜 이 문제를 틀렸을까? 단어를 몰라서인지, 시간이 부족해서인지, 문제를 잘못 읽어서인지, 발음을 못 들은 건지, 어휘가 부족한 건지, 알면서 실수한 건지, 그리고 그 원인들을 하나씩 없애는 겁니다. 단어를 몰랐다면 단어를 찾고, 해석이 안 됐다면 끝까지 해석하고, 안 들렸다면 들릴 때까지 원인을 찾고, 문제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왜 그게 답인지 이해할 때까지 분석하세요. 이 말은 즉, 한 문제를 완벽하게 끝내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세요. 그러면 죽어있던 점수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기억하세요. 점수를 올리는 사람은 문제를 가장 많이 푼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실수를 2번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문제집 10권을 푸는 것보다 한 권에서 내가 틀린 이유를 전부 없애는 게 훨씬 강력해요. 지금 여러분의 점수가 죽어있다면 더 열심히 공부하지 마세요. 더 많이 풀지도 말고요. 한 문제를 제대로 끝내세요. 그리고 틀리는 방식을 바꾸세요. 그게 여러분의 죽은 영어 점수를 강제로 살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 이 영상도 재밌고 이 영상도 재밌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영어가 정말 빨리 늘 거예요.